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밀리에 작전하듯이 쿠데타하듯이 이루어졌다라는 정황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에 해당된다라는 거고 네.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 나온 게 뭐냐면은 김용현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수고했다. 중과부적이었다. 저는 이건 내란죄를 실토한 거라고 봅니다. 왜 수고했다. 저기 뭐 부하한테 중과 부적이었다. 중과부적고 우리가 숫자가 적어가지고 힘이 딸려가지고 적을 당해내지 이기지 못했다는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국회나 국민들을 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부적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쿠데타로 봤다라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요건으로 봤을 때는 거의 내란죄가 확실하다. 다만 이거가 내란죄가 확정이 되려면 결국은 헌재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탄핵이나 하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신속하게 윤석열 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해서 빨리 의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결정하고 판단한 과정들을 쭉 보면 이게 그 세밀하고 긴밀하게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저분이 저 대통령이라는 공적 자리에 있게 되면은 무슨 일을 또 벌일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일단 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통해서 대통령 직무정지를 직무정지를 빨리 시켜야 된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다른 엉뚱하고 이상한 짓을 못하게 일단 막아놔야 한다. 네. 그것이 최우선적인 과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싶어요. 무슨 일이 앞으로 더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하여튼 뭐 불법적인 요소들 다시 한번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먼저 이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이 김용현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왜 그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중과부적 얘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직 정확한 상황을 모르지만 네. 정말 알려진 것처럼 언론 보도 나오는 것처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저희 비상계엄 하시죠라고 건의를 한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하고 싶었는데 자 김용현 이거 장관 좀 비상계엄 할 거니까 좀 여러 가지 준비 좀 해. 건의하는 모양새를 그렇죠. 한 건지 근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도 자기도 계엄하면은 안 따르겠다. 이게 되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자발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통령이 지시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나중에 내란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통령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그 처벌 대상에 당연히 포함이 되죠.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결정을 하고 한 과정 중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긴밀하게 여러 가지를 상의했다라는 것은 네. 그냥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가 이제 1997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데 그때 네. 이제 내란죄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때 전두환 사형이었고요. 그리고 노태우가 17년이었어요. 법이 어떻게 되냐? 형법의 87조의 내란을 보면은요. 내란을 일으킨 자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는 거고 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은 지금 우두머리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두머리라고 본다라면은 여기는 뭐 사형, 무기, 여기도 둘 다 사형이 들어가 있네. 어쨌든 굉장히 높은 형의 이제 예전에 노태우에 준하는 17년은 이제 받을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뭐가 됐든 불법적인 게 있으면은 국무위원들은 본인이 사표를 내면 돼요. 나는 이건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돼. 이거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충한파, 오른팔, 왼팔 딱 이상민하고 지금 김용현밖에 본인은 윤석열을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보고 이들을 지금 수족처럼 부린 거잖아요. 네. 사표를 내야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 물어야 되는. 자, 잠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취재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 자, 유정화 기자, 지금 야당이 비상시국 대회를 열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 12시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과 당원들이 모였는데요. 현재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탄핵안 발의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7시에 의원총회를 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이고 탄핵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서두르면 탄핵안을 오늘 발의하고 내일 보고한 뒤에 24시간 뒤에는 의결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요. 이르면 모레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도 대통령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면서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더 이상 윤석열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고 실패한 내란의 수괴일 뿐이라면서 즉각 퇴진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지금 끝난 상황이에요? 어떻습니까? 네, 오전 8시부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시작됐는데요. 방금 전인 11시 50분쯤 이제 끝났습니다. 4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요. 앞선 최고위에서 이 국무위원, 즉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등 책임 있는 사람들의 해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모았는데 이 의원총회에서는 이 의견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더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지도부의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탈당으로 탄핵을 막을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요. 계엄군이 어제 국회 진입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혹은 뭐 유리창을 깨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어젯밤 11시쯤에 소집령이 내려진 계엄군은 국회 본청 2층의 창문을 망치와 소총으로 깨고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이를 막으려는 국회의원, 당직자, 국회 사무처 직원들 간의 대치도 이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CCTV를 면밀히 분석해서 기물 파손 등을 문제 삼겠다고 했습니다. 예. 국회에서 류정화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